안녕하세요. 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등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1%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적폐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테러를 감행했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급등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네요. 온 언론이, 그리고 이 적폐 세력들이 전광훈이라는 인물을 앞장 세워서 그야말로 바이러스 테러를 감행해 버렸어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그렇게 총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국민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요,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의 긍정평가가 79%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됐고요. 강원도, 제주도가 56%. 전 여기가 좀 놀랍습니다. 강원도가 56%다. 대전, 세종, 충청 51%, 인천, 경기 50%, 서울, 부울경 48%. 서울과 부울경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긍정평가가 살짝 높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요. 대구, 경북 역시나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8%. 연령별로는 18세부터 50대까지는 긍정평가가 높았고요. 60대부터 70세 이상은 부정평가가 높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 요즘에 이재명, 이낙연 둘이 경쟁하는 구도가 흥미진진한데요. 이재명 지사가 2주 전보다 6포인트 오른 24%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낙연 지금 의원은 1%포인트 떨어진 22%로 집계가 됐습니다. 박빙이죠. 오차범위 내 박빙인데 둘 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 상황인데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할 메시지나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어떤 성정상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메시지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지사의 입장에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말이 많은 위치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치고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 지지율은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의원의 성정은 사실 이미 검증이 다 끝났잖아요. 위기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신중하면서도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하고 이런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제가 아무래도 대선 주자로 거론되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담당 장관의 말보다 앞장서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멋진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해 보이고, 이낙연 의원은 지금 현재 평의원,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아끼고 행동도 아끼고 있는 중이죠.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낙연 의원의 행동력, 돌파력, 이것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일 잘 해내도록
같이 응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다. 이들이 노렸던 건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이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전 실패. 네, 작전 실패했어요. 자, 미통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렸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감염병이 확산된 거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전광훈이나 사랑제일교회 여기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오늘 나온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돌려 말한 것뿐이에요. 정부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에 나오는 논거가 있습니다. 정부가 쿠폰 같은 거 발행하지 않았느냐, 사람들 밖에서 활동하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고 정광훈이, 민경욱이, 김진태가, 미통당이,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일파만파 퍼뜨리지만 않았더라도 우리는 정부가 준 소비 쿠폰으로 행복하게 소비를 하면서 경기를 돌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뚝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기독교, 개신교부터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하지 말라. 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다 예배를 보고 있다. 부산, 특히 부산입니다. 이명문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교회는 철저하게 국가 정책을 따랐는데 정부는 매스컴을 동원해 교회를 마녀 사냥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면 예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대면 예배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에게 정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베트남은 아직 확진자가 없다. 국가가 처신을 잘한 것. 의사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잠재돼 있고 나타나지 않은 보균자가 33%다. 국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어떻게 교회 0.004%가 확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얘기 잘하셨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확진자가 없다. 저것도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처신을 잘한 것. 베트남은 공산국가거든요.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바로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죠. 말을 잘 들으면 돼요.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을 비교를 한다.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계에 가짜 뉴스들이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빨갱이. 그런데 베트남이 좋은 정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신기합니다. 궁금해요. 문재인이 빨갱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빨갱이 나라인 베트남을 두둔한다. 그런 나라들은요,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어기면 그냥 바로 처벌이에요. 뭐 대화, 소송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베트남 가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목회 활동. 베트남 가셔서 목회 활동 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 너무 퍼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미통당이 정부의 방역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개인과 집단을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미통당 소속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확진자로 판명났지만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숨어서 검사 안 받는 사람들한테 방역 당국에 협조하라라는 메시지 단 한 번도 던진 적 없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아야 한다. 미통당이 주범이다.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심플하게 하나의 구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미통당이 주범이다. 이들이 주범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이 위기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